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 실명은 아닙니다. 실명을 이야기 못해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죠. 새벽 5시였어요. 북한 군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 이소연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정말 고문 같았다니까요. 저는 재빨리 칙칙한 녹색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시간 낭비할 틈이 없었거든요. 하루를 준비하는 데는 고작 40분밖에 없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냐고요? 바로 화장실 대신 밖에 있는 수풀로 가는 거였죠. 저희에겐 실내 화장실이 없었어요. 짐승처럼 밖에서 볼일을 봐야 했다니까요. 그것도 최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전날 밤에 누워놓은 똥을 주워밭에 걸음으로 써야 했거든요. 엄청 역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북한군의 삶이랍니다. 우린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팠는지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농사일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실, 의무를 다 끝내고 나면 보통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형편없다고 하니 뭔지 아세요? 묽고 물 같은 죽을 조그만 그릇에 담아주는 거였죠. 꼬르륵 앓는 배를 채우기엔 한참 모자랐어요. 그런데 밥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앉아서 정치학습이라고 하는 날마다 세뇌교육을 받아야 했죠. 몇 시간 동안 위대한 수령님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칭송하는 끝없는 선전선동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제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복종의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주입했죠. 겉으로는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쑤시는 근육통과 허기진 배밖에 없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영양분도 못 얻고 선전선동으로 정신도 마비된 채로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맞추셨죠? 난방용 장작을 패느라 몇 시간을 보냈죠.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요. 그 다음은 풀뜯기였어요. 떼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일이었죠. 물론 밭일도 피할 수 없었어요. 농작물 심기와 수확하기의 끝없는 반복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집어삼켰어요. 오후 5시쯤 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해질 때까지 다시 밭으로 나가야 했죠. 저는 정찰조의 일원이 된 걸 운이 좋다고 여겼어요. 한 달에 무려 280원을 벌 수 있었거든요. 일반 사병들의 형편없는 월급에 비하면 엄청난 인상이었죠. 근데 그 280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탕 한 개에 100원 하거든요. 그러니 한 달 월급으로 사탕 3개도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 돈 받자고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참해서 말도 못했어요. 제 군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북한 민간인들이 겪는 더 가혹한 현실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던 셈이에요. 어릴 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죠. 우리나라에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교육은 특권이죠. 공부하는 걸 재미있게 해주신 한 선생님이 기억나요. 우리를 역사 속 장면을 연기하게 하고 즐거운 맞춤법 게임을 하게 하셨죠. 교실에서의 그런 즐거운 순간들은 암울한 어린 시절의 몇 안 되는 빛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 상당 부분은 우리를 체제에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이었어요. 나만이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사실 발전 수준이나 삶의 질 면에서 남한은 북한을 몇 광년은 앞서 있었어요. 진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저는 듣는 대로 믿었고 다른 삶의 방식은 상상도 못했죠. 어릴 때 저는 재미있게 놀거나 평범한 아이가 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부나 집안일, 아니면 지도자를 찬양하는 의무활동으로 보냈죠. 매우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를 기리는 노래와 춤을 배웠어요. 한 유명한 노래 가사가 이랬죠. 김정은은 우리의 태양, 온 땅에 빛과 따스함을 퍼뜨리네. 엄청 유치하죠? 하지만 아이들인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는 억압적 체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불렀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암울하고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같은 단순한 놀이를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기억도 있죠. 우리에겐 주어진 자유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그리고 운이 너무 좋으면 가끔 영화도 볼 수 있었어요.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말고요. 국가에서 허가한 몇 안 되는 북한 영화 말이에요. 대개 국가에 대한 희생과 충성의 미덕을 다룬 도덕적이고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오락거리에 굶주린 아이들인 우리는 그것마저도 열심히 보았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제 전 성장 과정은 저를 완벽하고 순종적인 시민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선전으로 가득 찬 학교 교육과정부터 우릴 약하게 만드는 빈약한 식사까지 우리 삶의 모든 면이 통제되었죠.
자유로운 사고와 개인주의는 위험한 개념이었어요. 유일한 길은 의심 없이 복종하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배운 것들이 모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체제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는 DMZ 양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이에요. 전통 음식, 화려한 의상, 활기찬 음악과 춤사위, 이 모든 것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유산의 일부죠. 제가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오랜 역사와 역동적인 문명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릴 적 외세의 침략자들과 싸워 우리 삶의 방식을 지켜낸 용감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강요된 정권의 세뇌에도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회복력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속으로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된 선정과는 별개로 이런 정체성의 일부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결코 완전히 꺼질 수 없는 희망의 불씨인 거죠. 그래서 북한군에서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이 암담하고 영혼을 짓누르는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신은 꿋꿋이 버텨냈고 불꽃으로 타오를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죠. 언젠가는 억압의 사슬을 끊고 남한에서 새 삶을 찾을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뿌리를 되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죠. 배고픔은 정말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늘 함께였고 절대 떠나지 않았죠. 군대에서는 하루에 800g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가 그 환상을 깨드리죠. 현실은 그 절반도 받기 힘들었어요. 모든 계급의 간부들이 끈적끈적한 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빈약한 배급에서 떼어가는 거죠. 우리 같은 가난한 병사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겨우 받은 쌀도 너무 형편없어서 폭탄밥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우리 밥그릇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터를 지나온 것처럼 조그만 자갈들과 움푹 팬 자국들로 가득했거든요. 그 딱딱한 알갱이를 씹는 건 마치 러시아 룰렛 같았죠. 이번엔 이빨이 부러질까? 아니면 살아남을까? 맛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없고 만족스럽지 못한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10배 더 맛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급이 너무 적으니 군인들은 생존을 위해 훔치는 대로 눈을 돌렸어요. 여기저기서 사탕 하나 훔치는 정도가 아니었죠.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장발장 느낌의 절도였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민간인들로부터 음식을 훔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제일 미친 것은 아무도 감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주린 호랑이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군인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조차 두려워했죠. 도적이라는 말이 다 말해줘요. 예전 조선시대에는 도적은 행인들을 털어가는 도둑대를 뜻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딱 그렇게 되어버렸죠. 필사적이고 굶주린 강도들로요. 배고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찾을 수 있는 조금의 음식에라도 달려들 준비가 된 짐승으로요. 군이 자랑하던 훈련과 규율은 사라지고 없었죠. 우린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기만 했어요. 속이 텅 빈 느낌, 영양실조로 인한 어지러움, 앙상한 뼈대에 걸친 군복까지 생생히 기억나요. 그 누구에게도 겪어보길 원치 않는 고통의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동료애를 놓지 않았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참호에 있으면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서로를 챙겨주고 가진 거라곤 없어도 나눠 먹으며 어두운 유머와 어릴 적 노래로 서로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썼죠. 그런 순간에 우린 체제에 그저 얼굴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었어요. 함께 고군분투하는 인간이었죠. 돌아보면 참 우습지만 우린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외부 세계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교육과 주입 과정에서 우린 결코 남한을 실제 이름으로 부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죠. 언제나 그냥 조선일 뿐이었어요. 마치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땅처럼요. 남한군은 허약하고 불법적인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 머리를 가득 채웠죠. 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지만 그게 바로 선전선동의 힘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제가 탈북해서 제 눈으로 직접 남한을 보기 전까지는 기만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나중 얘기가 될 거예요. 제가 또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북한군 생활이 아무리 암담해도 그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과 인간성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혹독한 겨울에 우리 중 몇 명이 길고 고된 행군을 하던 때였어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눈은 폭설처럼 내렸으며 우린 모두 뼛속까지 얼어붙은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저와 함께
군 생활을 하던 민서라는 여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맑고 높은 음색은 얼어붙은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죠. 하나 둘씩 우리 모두 함께 노래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솟구쳤죠. 잠시나마 추위와 배고픔, 고통이 모두 사라졌어요. 우린 그저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는 젊은이들일 뿐이었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린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요. 이게 제가 한국인 전체를 보면서 존경하게 된 점이에요. 우리의 놀라운 인내와 극복의 능력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어디서든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해요. 힘든 군 생활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작은 즐거움들을 되새겨봅니다. 신선하고 즙이 많은 사과를 먹었던 그 희귀한 순간들, 밀수된 라디오로 금지된 남한 팝송을 듣던 짜릿함, 이불 속에서 전우들과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들까지 어떤 면에서 역경은 삶을 본질로 응축시키는 힘이 있어요. 모든 안락함과 방해물이 사라지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여러분 자신 영혼에 부서지지 않는 핵심까지 힘겹게 얻은 지혜지만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북한 생활의 기묘한 이중성이에요. 한편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짓밟으려 하는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 아래 살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모든 복잡하고 아름다운 감정과 경험을 지닌 인간이에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 일종의 춤이죠. 그래서 저는 마침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순식간에 뒤집혔던 거죠. 마치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밝고 시끄럽고 생기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였어요. 북한에서는 모두가 피부에 칙칙하고 회색빛이 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안에서부터 생기가 빠져나간 것처럼요.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건강함과 활력으로 그윽 빛나고 있었죠. 더 당당하게 서 있고, 더 환하게 웃고, 훨씬 더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그들 안에서 무언가 빛이 나는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물질적인 차이도 엄청났어요. 북쪽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의 식량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데 다양성이나 맛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남쪽에서는 음식이 넘쳐났어요. 대형 슈퍼마켓, 화려한 포장마차, 아늑한 작은 식당까지 그 풍요로움에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가서 색색깔의 과자와 음료수 진열대를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울음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입는 옷, 타는 자동차, 사는 집과 일하는 건물까지 나만의 모든 것이 마치 수준이 다른 것 같았죠. 북한과는 발전과 번영 면에서 수십 년은 앞서 있는 듯했어요. 물론 제일 큰 충격은 남한 군대를 가까이서 보는 거였죠. 저는 평생 그들이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나약하고 무질서한 무리라고만 배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정반대였어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남한 군인들은 키도 크고 건장하며 자신감 넘치고 최첨단 장비와 훈련을 받은 것 같았죠. 우리가 입던 누더기 같은 군복은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특히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정말 잘 짜인 기계처럼 움직였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하고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군복은 깔끔하고 단정했고 무기는 날렵하고 현대적이었죠. 만약 저에게 그런 지원과 자원이 있었다면 군 생활이 얼마나 더 수월했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단지 물질적인 차이만이 아니었어요. 남한 군대 전체에서 느껴지는 태도와 정신이 달랐죠. 북에서는 모든 걸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언제든 지도자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강요받았거든요. 하지만 남쪽에서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군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겸손함과 인간미도 갖추고 있었죠. 저에게는 정말 낯선 모습이었답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에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린 것 같았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 상당수가 완전히 왜곡되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한국전쟁이 사악한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라 북한이 남침하면서 시작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죠. 남한이 지난 수십 년간 이뤄낸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노력이었어요. 50년 만에 처음 상봉한 연로한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닫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정말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모든 차이와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여전히 많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남한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점 중 하나는 전통 문화를 고수하면서도 현대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죠.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자리 잡은 고궁과 사찰,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추석 같은 명절을 예로부터 내려온 풍습으로 기리는 모습까지 한국 문화 속에는 자부심과 회복력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전과 역경에 맞닥뜨리더라도 결국에는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건 아마 우리의 역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네요. 한국이 수없이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분단되었지만 결국에는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들 말이죠. 어머, 음식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북한 군대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밋밋한 식사를 했는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한 음식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색감, 맛,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매콤한 김치에서부터 구수한 불고기, 쫄깃한 당면에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까지 탐험하고 즐길 게 너무나 많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남한 생활의 그 모든 음식과 대중문화, 현대적 편의시설을 사랑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건 자유와 가능성이에요. 북쪽에서는 모든 게 철저하게 통제되고 제한적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스스로 선택을 할 수도, 다른 삶을 꿈꿀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남쪽에서는 세상이 제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만 같아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종의 해방감이에요. 물론 나만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거나 아직 많은 도전 과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크고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장시간 노동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의 물가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깊고 아픈 상처로 남아 수많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이 제게 희망을 갖고 상상하며 진정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는 그 기회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꿈이 불가능하다거나 좁은 틀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타고난 개성을 마음껏 펼치세요. 그리고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어 보여도 터널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에게 그 빛은 나만으로 탈출해 새 인생을 시작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지금 막 개발하기 시작한 재능일 수도 있고 싸워나가고 싶은 대의명분일 수도 있어요. 기쁨을 주는 소중한 인연이나 집처럼 느껴지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이든 꼭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허울 속의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살짝 돌아보며 조심스레 정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지도자들은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군대에 가게 되면 진실의 장막 뒤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인민군이 사실은 굶주리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젊은이들의 무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군인들의 가족들이 먹을 것과 돈을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것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과 공포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이런 체제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정권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전이 너무나 만연해서 다른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일단 다른 면을 보고 나면, 한국과 같은 곳의 자유와 번영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맹목적 복종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갑자기 그 모든 감춰진 진실들이 너무나 명백해지고 우리가 평생 얼마나 속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정권이 자국민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게 하는 반면 상층부는 왕처럼 살았죠.
우리를 위험한 공장과 광산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안전이나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뿐이었죠.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고 낙후되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라고, 다른 나라는 우리에 비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배웠죠.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기술, 인프라, 삶의 질 면에서 세계에 수십 년 뒤처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죠.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카드로 쌓아올린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양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국민들을 어둠 속에 가두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부터 머릿속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조만간 허울 속에 균열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하고 의문을 품게 되며 더 나은 것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저는 상황을 미화하고 싶진 않아요. 한반도의 자유와 통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하며 도전과 장애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이 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결국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에요. 인위적인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는 공통의 역사, 문화, 운명을 가진 민족이죠. 우리는 고구려, 신라 그리고 고려, 일본의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의 참화까지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 놀라울 만큼 끈기와 힘, 그리고 결속력을 보여줬어요. 나만의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오랜 핏줄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DMZ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명절을 기념하고 같은 민요를 부르며 김치와 불고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서울이든 평양이든 LA든 런던이든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공통된 유산의 깊은 자부심과 유대감을 느끼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친구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저에게 희망을 주는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독재보다, 어떤 분단보다, 어떤 인위적 경계보다 더 강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은 증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진실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있든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위험해도 말입니다. 현재가 암울해 보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과 연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생전에 언젠가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한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한국말이에요. 과거를 기리면서도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끌어안는 한국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가 될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곁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의 소주잔을 들겠습니다. 이 미친 듯한 여정 속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희망을 품고 영혼의 용기를 지닌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약속의 땅에 다다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우리의 진실을 공유하며 이해와 연대의 다리를 놓아 나갑시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출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의 힘을 절대 잊지 맙시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대한 한국의 시인 고은의 말처럼 길 끝에 있는 길은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돌아다녀도,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집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은 한국,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고 꽃 피우며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